디저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 인기가 시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매장과 다르게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에서 그릭 요거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2년차 안혜원입니다. 사실 저는 회사를 평생 다닐 줄 알았어요. 다니던 회사도 만족을 하고 있었고 직무 또한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개미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릭 요거트를 딱 발견을 하고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신세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중에 판매하던 요거트는 약간 묽고 좀 크리미한 반면에 그릭 요거트는 되게 끄덕끄덕하면서 씹는 식감이 있어가지고 아이템에서 확신을 얻어가지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시작을 하다가 가게가 조금 더 잘 돼서 창업을 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2호점까지 결심을 하게 되면서 퇴사까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릭 요거트 전문점 꿈꾸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릭 요거트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레시피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유튜브 홈메이드로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거를 따라서 집에서 먼저 만들어 봤었고 발효 온도나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대량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여러 번 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레시피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릭 요거트 전문점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릭 요거트 처음에 홈메이드로 만드실 때는 대부분 이제 비피더스나 농후 발효로 넣어가지고 밥솥이나 따뜻한 뭐 보온고에다가 이제 많이들 만드시는데 사실 비피더스 같은 농후 발효를 매번 사서 만들 경우에는 원가율이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산미나 맛에 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애초에 유산균을 스타터로 만들어가지고 유산균 C를 한번 발효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효를 해서 종균을 만들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투잡이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먼저 선정을 했어요. 꾸덕트가 지금 본점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게 시장 뒷골목에다가 완전 주택가 안쪽에 진짜 구석진 곳에 있어요. 내가 이 상권을 살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성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제 주소도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뭐 거기 오셔가지고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길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2호점은 무조건 여기랑 좀 가까워야겠다.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했었고 그 중에서도 그릭 요거트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디저트거든요. 그래서 2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역 근처에서 억지를 알아보다가 지나가시다가 들리실 수 있게끔 산책로 쪽으로 일부러 자리를 잡았어요. 그릭 요거트 전문점을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역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역에서 가깝지 않더라도 아예 젊은 분들이 밀집된 대학 근처라거나 핫플레이스들 이런 밀집된 지역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본인의 예산에 맞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랑 가깝거나 밀집된 상권은 일단 권리금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 많고 공실이라고 해도 월세가 비싸거나 보증금이 비싸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본점이랑 2호점이 평수가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딱 오셨을 때 정말 느낌이 달라요. 같은 평수라고 해도 구조가 어떻게 빠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게 본점이 7평이고 여기 2호점도 7평이거든요. 대부분의 상가들은 지금 2호점처럼 사각형 구조로 빠지는데 본점은 구조가 정말 특이하게 다각형 구조예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적었고 2호점은 평수는 적어도 딱 사각형으로 빠져 있으니까 테이블도 조그맣게 깔 수 있었고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점과 2호점을 7평으로 하긴 했지만 가게들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생각이 있어요.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10평 초중반 정도까지는 권해드릴 생각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곤 있지만 이제 점점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하기보다는 이제
낮에는 홀에 와서 좀 즐기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수를 가져가셔서 홀도 좀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릭 요거트는 아무래도 주방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발효를 해야 되는데 발효기 자체가 좀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발효기도 한 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대를 놔야 할 수도 있고 냉장고도 굉장히 큰 사이즈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선도 필요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플레인 말고도 믹스 요거트를 판매를 해서 재료들도 또 직접 손질도 하고 또 끓이기도 해야 되고 만들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방이 조금 넓게 필요해요. 본점은 온라인 판매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적은 자본으로 오픈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사실 업체를 쓰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셀프는 아니었던 게 공실이었고 깨끗한 상가였어서 도배나 이제 벽지랑 장판은 그대로 살리되 가벽을 세우고 전기공사라던가 아니면 목공공사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아시는 분께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그 본점에서의 약간 아쉬움 그리고 조금 더 넓고 쾌적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서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체를 사용을 해서 돈을 좀 들였고 왜냐면 셀프라는 게 장점은 일단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된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그만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셀프로 하실 때는 진짜 구체적으로 주방부터 이제 홀까지 식탁, 뭐 테이블, 벽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세세하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전기 하시는 분 따로 부르고 도배하시는 분 따로 부르고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요. 인테리어 업체는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대신에 이제 비용은 셀프보다는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 하신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감각이나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업체를 쓰시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실 것 같고 돈은 아끼고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셀프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컨셉이라고 하면 귀여운 느낌 그리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좀 주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그릭 요거트 주 타겟층 자체가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젊은 분들께서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귀여움을 좀 컨셉으로 해서 소품 같은 걸로 아기자기한 거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본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2,5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그리고 권리금은 공실이었기 때문에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렌트프리를 1개월을 받아서 공사하는 동안에 월세 부담이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을 함과 동시에 계약일이 지나면 월세가 카운팅이 되고 월세를 내는 동안에 공사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보통 보름에서 한 달까지는 월세를 그냥 투자한다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실이었고 렌트프리도 받았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따로 월세 나가는 게 없었고 오히려 공사를 일찍 끝내고 더 일찍 영업을 했어가지고 2주 정도는 판매하는 수익을 더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는 최소한의 공사만 했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자재, 집기, 허가 비용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서 본점은 총 2,5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2호점은 보증금은 1,000만 원이긴 한데 월세는 좀 많이 비싸고요. 인테리어 공사비는 2,500만 원? 업체를 저는 사용을 했고요. 좀 자재나 머신기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서 2호점은 본점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800만 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비용 줄이는 팁은 집기 비용? 집기를 구매를 할 때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최저가로 다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업체다 이거 필요하니까 구매 견적서 주세요라고 하면 또 중간에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다 발품을 팔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창업 비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매장 운영하면서 비중을 따져본다고 하면 전체 한 30%에서 35%가 원재료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5%가 이제 월세, 관리비, 전기 이런 고정비들 본점 같은 경우엔 직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가 지금 인건비, 나머지 한 30에서 35%가 제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 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매출은 본점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1,800에서 2,0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2호점은 500에서 한 600 정도? 가장 많이 달성했을 때는 오픈한 지 한 5개월 만에 2,500 정도?
그래서 사실 최고 매출과 평균 매출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처음에 11월 오픈했을 때는 500만 원이었어요. 12월에는 1000만 원이었고 배로 뛰었고 그렇게 점점 늘다 보니까 3월 달에 최고 매출 찍고 지금은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비전공자도 가능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정말 관련이 없는 직무에서 일을 했었고 회사를 7년 정도 다녔는데 디저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게 2호점에 커피를 추가 메뉴로 하려고 며칠 동안 커피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직접 판매도 해봤거든요.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도 굉장히 많은 계산과 노력이 들어가고 또 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딱 경험했을 때 아, 그릭 요거트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가지고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릭 요거트라는 아이템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 동네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자리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릭 요거트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레드오션을 뚫고 자리를 잡고 큰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매출이 좀 분산이 돼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릭 요거트 인기가 시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도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었고 그 매니아층을 보고 저도 시작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다른 매장과 다르게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고요. 그릭 요거트를 메인으로 하되 조금 다른 부수적인 디저트까지 같이 결합해서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손님들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 맛있게 먹어야지 다음에 또 먹게 되고 또 생각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호불호 없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그냥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왜 우리 가게를 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손님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